안녕하세요, 문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을 목요일이라 시장이 조심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역시 오늘 시장에는 많은 변수들이 일어났죠. 급등 대장주로 그동안 시장을 지켜왔던 스틸우가 오늘 자리가 미끄러지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많이 요동을 친 하루였습니다. 지수도 보면은 전일 미증시는 한 2% 정도 올랐습니다만 우리는 하루 종일 보합권 근처에서 노닥거리면서 하루를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금리 문제가 계속 아마 발목을 잡을 것이다 했는데 아마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싶습니다. 자, 내일은 금요일이죠. 그래서 내일은 불금인데 매매를 조금 압축을 해서 여러 종목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두 종목에 해가지고 승부를 보시고 시장을 관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마구잡이로 매매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건 결코 아니거든요. 꼭 그 점 잊지 마시고 한 주를 마치는 날은 될 수 있으면 계좌를 양봉으로 만들어 놓고 마쳐야 아마 수익이 크든 작든 양보로 맞춰 놓고 한 주를 넘어가면 조금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할 때 마음 부담감이 좀 적습니다. 꼭 그 점은 잊지 마시고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불금 성부주 내일 한번 또 공부해 보도록 하지요.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내일 불금 승부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은 대략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 놓았는데 하나씩 주석을 달아 보도록 하죠. 그 전에 오늘 시장은 안과 밖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시장의 강자는 현재 점상을 유지하고 있는 이스타아시아홀딩스죠. 현재 2연상입니다. 특이점은 점상이죠. 좀 아쉬운 점은 제가 전날에 이 날짜에 미처 좀 이놈을 무시를 하고 안 봤더니 이놈이 점상을 유지를 좀 했는데 이 날짜에 충분히 물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웠죠. 그래서 오늘에도 진행을 했는데 물량은 받기는 받았습니다만은 조금 많이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좀 적게 받으신 분도 있는데 내일 흐름을 보고 흐름이 나쁘지 않으면 한 번 더 받아볼 생각이고 흐름이 안 좋으면 내일로 그냥 마무리를 지어버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스타아시아홀딩스 현재로서는 대장주가 없는 시장이니까 이스타아시아홀딩스가 대장주 노릇을 하고 있겠죠. 스틸우가 무너졌으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일동홀딩스가 이제 상한가를 가졌는데 이 종목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종목입니다만은 좀 크게 미래는 없는 종목입니다.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은 당분간은 조금 멀리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기준 관점에서 볼 때는 크게 메리트가 와닿지는 않아요. 이제는 앞으로는. 그래서 내일도 한번 흐름을 보고 트레이딩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볼 텐데 크게 땡기지도 않고요. 현대소료가 상한가를 갔는데 좀 강한 모습으로 상한가를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보면 많이 시달렸죠. 많이 시달려 가지고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 시달리는 종목이라 그만큼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재료 자체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일단 내일은 이스타아시아가 어떻게 되는가가 가장 좀 큰 관건이고 나머지는 고만고만하게 움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간에서는 무림 SP가 상한가를 가했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재료와 똑같은 비슷한 재료죠. 국제 펄프 가격 상승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는 이런 제지주 골판주들 이런 관련주들이 대거 다 플러스 7% 플러스 6% 플러스 8% 이렇게 막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 이걸 내일 관심 있게 보신다면 일단
대가리만 보면 되겠죠. 무릎 SP가 어떻게 움직였고 보면 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 시간의 상한가를 그렇게 쓱 선호하지를 않는 성격이라 시간의 상한가 이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릎 SP.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일 매매에 있어 모든 마인드는 간결하게 매매를 마무리 짓자. 그리고 양봉으로 수익을 마무리하고 일찍 매매를 빨리 끊고 시장을 관망한다는 전략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매번 제가 앵무새처럼 하는 이야기지만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런 거겠죠. 자, 그러면 내일 미션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NH 스펙 21호를 올려놓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얀 백지죠. 지금 내일 거래 주금 거래 정지가 됩니다. 해제가 됩니다. 이제 해제가 되죠. 상장 예비 심사 결과를 이제 통지를 받았는데,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보면 2021년 12월달에 이제 거래 정지됐다가 이제 심사가 통과되고 거래 시작이 되죠. 근데 얘하고 합병하는 회사가 누구냐 하면 보면 APS 그룹에 속해 있는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그 종목입니다. 보면 APS 그룹의 코닉 오토메이션. 그래서 합병하는 쪽 회사가 그래도 조금 이름 있는 그룹의 관련사라 나름대로 조금 뭐 관심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27년간 소프트웨어 경험을 메타버스에 접목해서 가상세계 장비와 공장을 구현한 실제 장비와 공장을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또 메타버스 관련도 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제어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회사니까, 문제는 이런 게 우리 요즘 누보가 좀 난리치는 걸 막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 때문에 합병해가지고 다시 상장하는 종목들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벤트가 열리는 종목이니까 당연히 관심 있게는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가는 보시다시피 2,305원, 지금 현재의 가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기준가가 평가 가격이 2,300원이지만 내일 이제 과연 뭐 프리미엄이 얼마나 더 붙을는지, 더 높을지 낮을지 이제 그게 좀 차이가 있겠죠. 그것이 중요하죠. 이게 예를 들면 너무 높게 잡혀버리면 그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심각하게 좀 신중하게 이제 하시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면 오늘 성한 같은 경우에도 보면 888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시가가 888원. 그죠? 성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성한이 원래가 평가 가격이 얼마입니까? 787인가 그랬죠. 그죠? 787원이지 않습니까? 887원이면 상당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시가가. 그러니까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래도 다행히 상장 유지 결정이 났다니까 한숨을 돌렸는데, 가지고 있는 가격대보다 더 높게 출발한 게 당장은 매도세가 바로 나오는 거죠. 그죠? 물론 저희들은 중간중간에 뭐 기준가 매매를 좀 하다가 701원입니까? 701원에 타점을 잡아서 진입을 해가지고 한 7% 정도 수익은 나왔죠. 오늘 저가가 699원이거든요. 699원이니까 뭐 701원이니까 두 호가 차이거든요. 두 호가 차이인데 거기서 받아가지고 그래도 뭐 한 7% 정도 수익을 주고 다시 내려와서 2% 정도 수익을 이제 안고는 있습니다만 보유는 하고 넘어왔죠. 넘어왔는데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앞으로 다시 거래가 할 기회가 오면 어느 정도의 시가 폭이 상승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앞으로도 하실 때는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H 스펙은 내일 너무 과도하게 잡히면 확실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점 꼭 잊지 마시고
기준가 평가 기준가를 잘 적어 놓고 딱 얼마나 되는가 딱 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 보겠습니다. 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오늘 뭐 재료가 나온 거 있죠. 여기 보면 130억을 투자해서 얼마입니까? 450억을 투자해서 1.8조 원까지 뛰었다. 41배를 잭팟 했다는 그거는 상당히 뭐 참 투자 잘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떼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사를 잘했다고 하니까 시간에서는 보면 여기 7% 가까이 이제 시간에 지금 올려놨단 말이에요. 7% 가까이 올려놨으니까 시간에 높은 종목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항시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이런 벤처 투자 이런 종목들은 큰 끼가 없단 말이에요. 보시면 2021년 때 상한가 한번 쳐주고 돌아보면 상한가 친 날이 별로 없어요. 거의.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별실이 끼가 없는 종목은 너무 목을 매달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일 금요일이니까 좀 분할로 조심스럽게 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실 분들은. 하지만 뭐 나쁜 이슈는 아니니까 봐줄 필요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UNI를 보겠습니다. UNI는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종목 중에 하나고 에디슨 쪽에 관련 회사인데 쌍용자 이수로 이제 얼마 전에 뭐 좀 급등을 했다가 다 같이 이제 꼬꾸라져 있는 상태인데 오늘 나온 뉴스가 보면 사모펀드로서 사모펀드 해외입니다. 글로벌 사모펀드에서 자금을 조달을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이 내일 과연 뭐 얘를 한번 키워줄 수 있는 어떤 재료가 될런지 아니면 뭐 그냥 그렇게 끝날런지 그럼 얘는 뭐 굳이 쌍용차 쪽을 뭐 굳이 안 가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전기차 업체로서 살아남을 것인지 자, 여기 보면 전기차 배터리 모터 등 다양한 전기차 부품의 수급 계약을 진행 중이다, 뭐 준비 중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뭐 쌍용차가 아니라도 새로운 전기차 업체라면 한번 봐줄 필요성은 있다라는 기준으로 봅니다. 시간에서는 얘는 보면 6%대를 이렇게 올려놓았어요. 6%대를 6.8%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셋 벤처하고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미래에셋 벤처와 유엔하는 시가가 좀 높기 때문에 공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항시 분할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LX 인터내셔널 봅시다. 자, LX 인터내셔널 흐름이 참 상당히 좋죠. 줄에 보면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고점인데 이제 얼마 남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죠? 이제 양봉 하나만 조금만 튀어나와주면 딱 튀어나와주면 이제 톡 하고 치고 이제 올라갈 이제 상황이죠. 그죠?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죠. 이런 종목들은 내일 양봉을 내주고 달리 빼면 같이 붙어줘야 될 종목이거든요. 종목인데 지금 여기 저점은 지금 오늘 뚫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뚫었단 말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양봉 하나만 더 내주면 재미있는 이제 싸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보면 기관과 외국인은 오늘 물량 쌍끌이는 들어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큰 물량은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일 천천히 흐름을 보면서 추적을 해주시되 이놈은 또 요즘에 우크라이나 관련주로도 또 편입이 된 종목 아닙니까? 석탄 관련주 이래 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주니까 시간에는 1.3% 정도 올랐습니다. 그럼 아침부터 뭐 음봉으로 출발하진 않겠죠. 그렇다고 시가 또 대폭 뭐 크게 올라서 출발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누가
특별하게 손을 대지 않는다면, 그러면 차분하게 1차를 넣고 한번 흐름을 보고 양봉으로 실실실실 올라가면 조금 힘이 좋다 싶으면 한 2차 정도 더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평단을 좀 맞춰 놓고 종가상 양보로 끝나면 딱 홀딩을 해서 다음 주로 넘어간다. 그런 전략을 하면 좋겠죠. BH도 마찬가지입니다. BH는 요즘 한참 힘을 쓰고 있죠. 자, BH는 뚫었어요. 일단은 오늘 꼬리를 달아주고 보면 5%까지 갔다가 2%대로 마쳤거든요. 많이 가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의미 있는 게 뭐냐 하면 줄여보면 이게 상한가가 여기 앞에 최고점이거든요. 여기를 뚫었다는 거죠. 여기가 오늘 상한가 고점이 여기 얼마냐 하면 지금 고가가 27,700원 아닙니까? 지금 종가가 27,000원인데 여기가 아마 26,900원인가 아마 그럴 종가가 26,700원이죠. 예. 종가가 26,700원이니까 여기는 종가가 27,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일단 뚫었거든요. 몸통으로는 일단 뚫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내일 양봉을 하나 더 이렇게 탁 세워준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세를 쓸 자리에 와 있단 말이죠.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은 금액대는 27,000원짜리. 자화전자가 제2의 BH가 될 것이다 이래 해가지고 오늘도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고 애플에 관련된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BH는 일단 내일 좀 보도록 합시다. 시간에 0.7%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일은 뭐 이놈은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갈 그런 흐름을 잡아주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모르죠. 내일 조금만 한 5%짜리 한 개만 세우고 끝난다면 이제 분위기는 좀 달라질 수 있죠. 기관은 요즘 계속 물량을 잘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한솔재지 보겠습니다. 한솔재지 역시도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은 오늘 쌍끌이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름폭은 3%밖에 안 올랐어요. 여기 하나 똘롱 올라가 있는 거. 근데 지금 시간에 보면 무림 SP나 이런 애들이나 시간에 상한가가 있고 제지 쪽, 펄프 쪽 애들 흐름이 좋죠. 그런 와중인데 얘는 시간에 0.6% 오른 건 없어요. 약간 결이 틀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술적 차원으로는 볼 때도 이 종목은 나쁘지가 않다. 일단은 직전 고점을 여기는 뚫었다가 죽었지 않았습니까? 이 직전 고점을 뚫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강하게 직전 고점을 뚫고 올라갔죠. 올라가서 지금 이제 여기에 목을 딱 맺히고 마쳤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 역시 이놈도 양봉을 내고 조금만 올라가주면 또 새로운 신세계로 가는 발을 내디디게 되겠죠. 그래서 내일 또 아마 제주 쪽이나 이런 쪽에 분위기가 좀 나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유리한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솔, BH, LX 인터내셔널 이런 스타일은 조금 끌고 가는 스타일이니까 자기 취향에 맞는 분들의 좀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렌텍을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이렌텍. 이렌텍은 엊그저께 했던 우리 종목이지 않습니까? 17%까지 갔다가 14%도 마감이 됐죠. 그래서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날짜에 종목이 나오고 그 다음날 이제 이렌텍 공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을 챙겨 나오신 분들이야 뭐 별거 없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목을 툭 세워 놔버리면. 그래서 보유를 안 하신 분들은 이놈을 내가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만약에 양목을 치고 가는 모습이 보이면 올라타 줘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는 이제 다들 아시죠? 완전한 신고가 쓰는 종목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만약에 돌파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또 들어가 줘야 돼요.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 없다 생각하고 딱 2만원 안 깨면 승부를 딱 걸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렌텍, 한솔재지, BH 인터내셔널 이런 거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여기 자화전자를 제가 마지막에 올려놓았는데 이놈도 좀 아쉬운 게 와나만 안 걸렸으면 좋았을 텐데, 와나가 아침에 시가 14%를 뛰었단 말이에요. 14%를 뛰어가지고 10%까지 밀렸다가 자 상가까지 찍어주고 내려왔는데 종가상 26%를 맞췄죠. 근데 시간에서는 0.4% 빠져 있습니다. 이 종목은 내일 당장 어떻게 해라는 것보다 두 가지 전략으로 봅니다. 내일 가만히 보고 있다. 내일 시가 아마 음봉이니까 음봉으로 시가 잡힐 확률이 많지요. 자, 음봉이 잡히면 가만히 보고 있다. 혹시나 음봉에서 양모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반드시 올라타 줘야 됩니다. 이 종목은. 자, 그런데 쭈르륵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면 최소한 5% 정도 이하로 내려온다면 그때는 꼬리 공략을 한번 해봅니다. 5% 이하로 내려온다면. 하지만 그전에는 뭐 많이 내려오지는 아마 않을 거예요. 그런데 5% 이하로 내려오면 그때부터 1차 매수 관점을 보고 분할을 해서 꼬리를 쭉 미끄러진 놈이 꼬리로 내려오다가 꼬리를 달아주고 말아주면서 종가상은 이렇게 끝나는 모습. 이런 식으로 해서 옆에 이렇게 남으면 좋겠죠. 이런 것을 1차 첫 번째 방법으로 보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시가 조금 출발했다가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살짝 내려왔다가 더 안 내려오고 매수세가 오면서 그대로 쭉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는 스타일. 그럴 때는 색깔이 바뀔 때는 그때는 바로 공략을 해줘야 되죠. 짧게 주고 색깔이 바뀌면서 올라갈 때는 같이 따라 붙어 줘야 되고, 길게 내려주고 5% 이상 내려줄 때는 차분하게 분할로 해서 3분할 정도 잡아가지고 꼬리를 달아서 종가상은 맞춰서 끝나도록, 그래서 그 다음을 기약하는 스타일로 한다. 그 투트랙 전략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 종목을 지금 얘네들은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한 종목을 제가 글자를 빠졌는데 어떤 종목이냐면 이 종목도 내일 같이 봐줍니다. 세아메카닉스. 얼마 전에 세아메카닉스에 보면 LG 엔솔과 배터리 부품 공급 논의의 강세다 이런 식으로 해서 20 몇 프로까지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죠. 18%까지 내려갔다가 내려왔네요. 종가상 4.9% 맞췄거든요. 그래 그 다음날 뭐 플러스 1%로 맞추고 그 다음날도 7%까지 올라갔군요. 오늘은 그냥 고만고만하게 놀았어요. 그래서 이놈은 일단 신규주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상장한 신규주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한번 자리를 딱 잡고 올라쳐주면 상당히 재미가 있거든요. 또 금액도 지금 6,700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규주가 조금 요동을 치려고 하면 관심 있게는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놈은 지금 당장 크게 가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안 가더라도 내일 조금만 양봉을 이렇게 하나만 내줘도 그냥 일단 놔둘 필요성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는 1.4%를 올려놨단 말이에요. 1.4%를 올려놨단 말이에요. 6,800원에 맞춰놨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가볍게 한번 진입을 해서 양봉으로 한 5% 이상만 세워줘도 그대로 홀딩을 해서 넘어간다는 전략으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세아메카닉스는 이 글자는 안 적어놨지만 내일 신규주는 한번 꼭 봐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의 기술주들 내일 공부할 거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이놈들 자, KG스틸과 KG스틸우, 신풍제약우와 성황까지가 이제 내일 좀 다툼을 해볼 종목이 있는데, 이런 것은 뭐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수익을 크게 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기술 정책이기 때문에 할 때는 다른 것들보다는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자, 일단은 KG스틸우를 봅시다. 자, 아침에 보면 마이너스 23, 아침 시가 마이너스 3%로 출발해서 아침에
보면 시가 마이너스 3% 처리해서 플러스 8%까지 한번 딱 지키는 세워줬죠. 딱 세워주고 그 뒤에 다시 이제 떨어지면서 자, 마이너스 23%대까지 급락하죠. 그러다가 다시 또 시가까지 갔다가 다시 또 떨어졌다가 이런 형태를 보였죠. 30분 단일가 매매는 저희들은 웬만하면 잘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뭐 공식적으로는 보면 요 플러스 8%대 시점을 따지면은 거의 한 80% 수익권으로 정리는 해놨습니다만은 뭐 여기에 들어가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단일가만 아니면 한번 해볼까 싶었는데 조금 그랬죠. 그래서 자 스티로를 보면서 생각을 할 것은 만약 이놈이 단일가 아니면 내일 같은 날은 참 노려볼 텐데 단일가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아요. 자 스티로는 오늘 마이너스 23%에서 일단 종가상 마이너스 13%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여기가 10% 정도의 막 갭이라 칩시다. 편하게 그죠? 자, 10% 정도의 갭을 두고 있다. 근데 시간에서는 마이너스 2%로 빠졌거든요. 마이너스 2%로 빠졌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놈은 내일은 요동을 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KG 스틸이 이제 보면 제가 그 전에 말했듯이 급등대중 같은 그룹에 있는 애가 하나 급등을 해서 빠지면 누군가 그를 대체할 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대체할 놈을 엊그제는 우리들은 메이슨 캐피탈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메이슨 캐피탈을 보아가지고 이 날짜죠. 이 날짜에 들어가서 뭐 그 다음날까지 뭐 수익을 먹는 그런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자 메이슨 캐피탈은 또 한번 파동을 일으켜 줘버렸죠. 그래서 KG 스틸이 시간에서 이렇게 보면 3% 정도로 올려놨어요. 이 뜻이 이제 뭐겠으면 지가 한번 받아보겠다고 한번 생각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KG 스틸 우는 내일 스틸 우가 빠지든 오르든 상관없이 일단은 KG 스틸을 먼저 봐줘야 되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KG 스틸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KG 스틸 우는 좀 다양한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KG 스틸을 먼저 우선적으로 보시고 시간에 3.4% 올려놨습니다. KG 스틸은 3.4% 보시고 나중에 KG 스틸 우가 조금 깊게 내려와 준다면 아마 KG 스틸이 강하게 가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되면 KG 스틸 우를 한 번쯤 봐주는 것이 좋은데 이것은 단일가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제어가 가능하신 분만 이놈을 한번 추적을 해 보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일단 될 수 있으면 단일가는 하지 말되 내일 돌아가는 상황 판단을 봐서 충분하게 깊은 눌림을 준다라고 생각이 들면 한 번쯤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히려 스틸이 만약에 내일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하게 내일 움직여 줘 버린다면 차고 올라간다면 스틸 우 역시도 죽으려고 하는데 시간에 2%도 빠져 있고 내일은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스틸이 끌고 가버리면 스틸 우도 다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여력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뭐에 좀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30분 단일가를 될 수 있으면 손을 안 대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원칙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스틸 하나만 좀 집중을 해주시고 경력자 중에서 스스로가 제어가 좀 가능하신 분은 스틸 우도 같이 붙여서 보시길 바랍니다. 좀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다음 신풍제약우를 봅시다. 신풍제약우도 보면 이날 상한가 그 전날 상한가 갈 때도 실제로도 가만히 마이너스 2%대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갔죠. 그죠?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방송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상한가까지 올라갔죠. 그러나 당일날 수익이 32% 정도 나왔으니까 그죠? 근데 오늘 이제 아침에 보면
시가가 마이너스 0.7% 잡혔단 말이에요. 왜냐면 어제 뭐 상가 들어갔지만 잔량도 약하고 썩 좋지는 않았죠. 잡혔는데 아침에 보니까 일동제약이 일동홀딩 시가로 8%를 띄우고 막 급등을 하니까 이제 웩 하고 팔아져 버렸죠. 그래서 일동제약을 반대 수혜로 올라갔는데 일동이 살아나니까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그런데 내일 일동홀딩스가 오늘 상한가를 쳤지만 과연 내일도 강하게 갈까? 그러기엔 저는 무리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일동 쪽은 제 개인적으로는 큰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들어간 시간대도 보면 마감때 들어갔잖아요. 마감때 요 3시 8분입니까? 여기가 3시 10분이니까 이런 건 힘 없거든요. 장마감 때는. 자, 그렇다면 얘가 내일 하락을 한다고 예상을 잡아주면 그러면 신풍제약우도 다시 봐줄 필요성은 있거든요. 자, 이놈은 일단 시간에서 0.2% 빠졌단 말이에요. 0.2% 빠졌는데 종가상 마이너스 21%대로 맞췄어요. 자,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일단은 아침에 일동홀딩스를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겠죠. 일동홀딩스가 올라가는 힘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고 신풍제약우는 가만히 붙여놓고 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또 뭐냐면 이놈이 또 단일가란 말이에요. 단일가란 말. 일반 종목이면 그때그때 대응이 가능한데 단일가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또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종목은 경력자만 내일 일동홀딩스의 흐름을 보고 일동홀딩스가 힘이 약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그 타이밍이 시간 체결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체결가를 보고 한번 공략을 해보는 전략으로 두 개를 같이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내일은 단일가 종목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공부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이런 KG스틸 같은 이런 단일가로 움직이는 종목의 점상을 유지하는 이런 스타일이 나타나는 종목이 나타나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한 번씩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두 종목 보시고요. 다음 성한을 봅시다. 자, 성한은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일단 보유는 하고 있는 마이너스 21% 699원 우리가 701원이 들어갔으니까 저희들도 21%에 들어갔죠. 종가상 720원은 맞췄죠. 우리가 701원에 들어갔으니까 실제 뭐 수익 지금 현재 수익으로선 2.7% 뭐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7% 정도 수익까지는 주고 여기까지 수익을 주고 내려와갖고 종가서 이렇게 맞췄죠. 근데 시간에서는 이놈이 지금 1.8%를 올려놨거든요. 자, 내일 시장이 이제 이놈 스타일은 만약에 내일 시장에 별다른 게 없으면 이제 오늘 같이 좀 급락을 어쨌든 급락을 했죠. 어쨌든 아침에 기준가 많이 올라서 출발해야죠. 떨어졌지만 일단은 현재로서는 급락이 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 물려 있었던 사람들은 오늘 팔만한 사람들은 다 팔았죠. 그죠? 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마음고생은 했겠지만은 그래도 큰 손해 안 보고 오늘 거래량이 2,300만 주 아닙니까? 2,350만 주면 웬만한 개미들은 다 팔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면 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는 뭐 팔지도 안 하고 뭐 손도 대지는 않겠지만은 그래서 내일 시장에 별로 다른 것들이 움직임이 좀 뭐 뜸하다 싶을 때 그때는 성한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아침부터 훅 치고 들어갈 종목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종가가 18.9%면 9%니까 저가가 21%니까 700원 정도 잡으시고 그죠? 그러면 1% 1.8% 올랐으니까 좀 2%라 치면은 그냥 내일 아침에 시가부터 여기까지 한 5%라고 그냥 편하게 잡아줍시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일단 분할로 대응을 해보시고 이 꼬리를 빼면 뭐 미련 없이 잘라주고 나와야 됩니다. 단 여기서 실실실 올라가면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양봉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은 2~3% 수익을 안고 그럼 그대로 놔둬 버리세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로 넘어가는 전략을 취합니다. 자, 내일은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 돼서 종목을 도출하기가 좀 쉽지는 않고, 또 아마 내일은 여러가지 이해타산이 많이 시장을 뒤흔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매매할 때 나는 어떠한 종목을 어떻게 공략하겠다는 것을 스스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가장 자기하고 잘 어울리는 종목을 잘 선정을 해서 집중력 있게 해야 됩니다. 내일은 괜히 이것 힐것 저것 힐것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일은 다들 좀 날카로운 종목들이 많습니다. 물론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종목도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좀 많이 관심을 받으면 내일 아주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일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싹 처리를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자, 내일 불금입니다. 양봉으로 마치고 10만이든 20만이든 100만이든 빨갛게 해서 한 주 마감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 주간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들 하셨고요. 일요일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업데이트 할게요. 감사합니다. 상황문의 문제였습니다.